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클러스터링이나 어텐션 같은 AI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인간하고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지,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대형 언어 모델, LLM들이요. 네, LLM이요. 이게 가끔 오류를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실용적인 건지, AI 학습의 오류와 실용성,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AI가 왜 우리처럼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런데도 어떻게 또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먼저 클러스터링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라벨 없는 데이터를 비습한 것끼리 묶는 그런 기술이죠. 맞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죠. 예를 들어서 사과랑 배 이미지가 있는데 AI한테 색깔하고 크기만 가지고 분류해봐라 이러면 녹색 사과랑 녹색 배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라면 당연히 이거는 사과고 저거는 배다 이렇게 종이나 맛 같은 다른 기준으로 나눌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주어준 특징들, 그러니까 방금 예시에서는 색깔이나 크기 같은 통계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아, 통계적인 유사성이요? 네. 반면에 사람은 훨씬 복잡하고 뭐랄까 맥락적인 기준을 사용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종, 맛, 아니면 유전적 차이, 심지어는 개인적인 경험까지도요. 그렇군요. 어떤 특징을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분류랑 종종 어긋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에서 환자들을 증상만 가지고 클러스터링하면 의사가 진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룹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 중요한 점이네요. 이게 그냥 데이터상의 패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그룹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클러스터링의 목적 자체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내의 패턴을 찾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I가 정보를 묶는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걸 봤고요. 다음 주제인 LLM의 핵심 기술,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마치 AI가 문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어텐션 메커니즘, 정말 LLM의 핵심 중 하나죠.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서로 관련 있는지, 그 관련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피곤해서 매트 위에 앉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요? 네, 그런 문장이라면 고양이랑 피곤하다, 또 앉았다 같은 단어들의 연관성을 좀 더 높게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진짜로 왜 피곤해서 앉았는지 그 이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어들이 자주 같이 나오니까 연결하는 걸까요? 아,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현재 어텐션 메커니즘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같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그 통계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통계적 패턴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란 이유는 레일리산란 때문이다. 이런 문장을 수없이 학습하면 하늘과 파랗다는 굉장히 강하게 연결하겠죠. 하지만 그게 레일리산란이라는 물리법칙 자체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LLM을 뭐랄까 인과적 앵무새, causal parrot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앵무새요? 아,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실제 원인과 결과는 모른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습된 패턴을 그냥 흉내내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의료나 법률처럼 정확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앵무새 같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런 한계 때문에 LLM이 종종 오류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막 만들어내는 거요. 네, 환각도 있고 문맥을 잘못 이해하거나 논리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학습 데이터에 있던 편향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왜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데요. 일단 학습 데이터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나 편향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우리 인간처럼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데이터로만 배우니까요. 네, 그런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 또 사실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계산 자원의 한계,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런 오류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LLM이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역설이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오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나 번역, 요약 같은데 이미 엄청 잘 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LLM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꽤 괜찮은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네, 일단 쓸만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왔어요. 예를 들면 특정 작업에 더 잘 맞도록 모델을 약간 수정하는 파인 튜닝이라든지, 아, 파인 튜닝이요? 네. 그리고 AI에게 질문을 좀 더 잘 던져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이 검토하고 감독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여러 보안 장치들이 있군요. 맞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글쓰기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문서 초안을 잡는 것처럼 100% 완벽한 정확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미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죠. 하긴, 그런 분야에서는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 자체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나 어텐션 같은 AI 기술들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유사성을 찾아내는 데는 정말 뛰어나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맥락을 읽거나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LLM은 이런 한계 때문에 오류를 보이기도 하지만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여러 보완책들, 그리고 또 그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 덕분에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현재 AI가 패턴 발견에는 아주 등하지만 진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데는 약점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신은 이 AI의 강점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미래의 통계적인 패턴 인식 능력과 정말 깊이 있는 인과 추론 능력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그런 AI가 등장한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떤 진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